2019년 가을 어느 날 이번엔 특별히 우리 형제 가족들, 우리 친구, 우리 동호회가 아닌 우리 식구 4명에서 가장 가깝다는 유럽 블라디보스톡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 이번 여행지를 선택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전방주시 테만에 오직 휴대폰에 몰입하고 있는 이 딸내미입니다. 우리 네 식구만 여행 가는 해외여행은 처음이어서 기대도 되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얘기해야 돼? 네, 됐어. 수연이도 얘기해봐. 잘 다녀올게요. 잘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안녕. 수근이도 손 들고. 그동안 형제가족들과 친구가족의 해외여행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렇게 내 식구가 올곧이 해외로 가는 여행은 정말 이번이 처음입니다. S7인가 그래, 러시아 거는. 딸내미의 제의로 기억하게 된 여행이지요. 저는 실상 이때가 제일 설레기더군요. 와이프는 참 어디서나 잘 잡니다. 가히 은혜롭습니다. 한낮에 출발해서 한낮에 도착하는 해외 투어는 이번이 처음 아닐까 합니다. 딱 정시에 도착하긴 했는데 그지? 탑승객들이 꽤나 많아서 나오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약한 숙소에서 나온 얀이란 젊은 친구는 무척 상냥했고 친절했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아들과 거의 동갑내기더군요. 이국적인 풍경이 처음 나타났다. 가는 내내 심심할까봐 여러 장르의 음악을 선곡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40-50분 정도 가면은 블라디보스톡 시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후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이것도 트래픽이 상당하더군요. 응? 에어비앤비에 3박에 30만원 정도에 예약했습니다. 수수료 포함하니까 35만원 정도. 숙소는 허름한 외관 건물과는 달리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잘 갖춰 놓고 있더군요.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면은 블라디보스톡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아르바트 거리와 무척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처음 찾은 곳은 해영공원 근처에 있는 발리 바리시카라는 식당입니다. 이렇게 항상 여기 섞어주더라고. 이렇게 한국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고. 하차프리 땡큐. 긴 웨이팅 시간 없이 바로 요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고 수줍어하는 아가씨의 서빙도 나무랄 데 없이 친절했습니다. 모양을 아니 다 흘러나오잖아. 쿠르소비체라는 맥주였는데 처음 마셔봅니다. 신맥주를 좋아하지 않는 제게는 잘 맞지는 않는 맥주였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끝낸 후 해양공원으로 밤 산책을 나갔습니다. 밤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별빛도 보이더군요. 언뜻 보라카이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평화로운 첫날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두 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게으르게 늦잠을 자고 10시 넘어서 나왔네요. 먼저 환전을 해야죠. 환율이 좋다는 아르바토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고 옆에 도넛 케밥이 보이길래 아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글씨도 보이네요. 치킨 케밥이 250루블. 거대하다. 터질 것 같아. 가격이 저렴하진 않았지만 양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훌륭해요. 훌륭해? 다 먹지는 못하겠더군요. 여기는 오래된 건물 같으네, 왼쪽은. 그지? 잠시 아르바트 거리를 걸어서
아르세니예프 극동 연해주박물관에 들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박물관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요금은 성인 1인당 무려 400루블. 아이들은 학생이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200루블만 맞더군요. 요금이 비싸니 알아서 타협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층에서 2층까지 선사시대부터 발해 중국의 역사가 담긴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저기 주술사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일불이나 나온다. 일불이나. 그리고 3층에는 이 박물관의 이름인 고고학자 아르세니예프가 찍은 흑백 사진들과 초기 블라디보스톡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부 영화에서 혹은 제1차 세계대전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맥신 기관총도 보이네요. 이런 희귀 아이템을 만져볼 수 있다는 게 무척 좋았습니다. 박물관에서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는 제가 좋아했던 배우 율브린너의 동상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오기 전에 알았던 사실인데 율브린너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서부 영화를 즐겨봤던 제게는 거의 뭐 우상이나 다름없는 분이시죠. 물론 우리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역으로 진행하면은 레닌 동상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읽었는데? 이렇게 시옷 뒤집어진 애가 L자고 얘는 다른 데로 나누면 그리고 H가 N이고 N처럼 N이 단기간에 우리 가족이 뭐 러시아 발음 공부를 제대로 했네요. 시베리아 열차 횡단의 종착역인 블라디보스톡역입니다. 건축미가 마치 궁전처럼 아름답습니다. 9,000km 이상 떨어진 모스크바의 야로슬랍스키역과 쌍둥이처럼 지어졌다는군요. 역 내부는 검색대를 통과해야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문 밖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내부밖에 못 봐. 검색대잖아. 검색대기 때문에 안 돼. 대신 오른쪽의 입구도 훌륭한 듯하여 사진을 찍으러 가봤습니다. 둘, 셋! 점프샷은 평소 바닷가에서 잘 띄워주었던 와이프만 익숙하고 애들은 시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역에서 모스크바까지는 6박 7일이 걸린다고 하지요. 해변 쪽을 향해 북쪽으로 걸어가니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집니다. 10월이 거의 다 됐는데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해수욕을 즐기고 있더군요. 사실 뭐 아래에 내려가서 물을 적셔보니 의외로 물은 좀 따뜻했습니다. 어디 뭐 어느 나라 해변 풍경과 다를 바 없이 유원지를 낀 해변은 평화와 휴식 그 자체입니다. 어릴 때 배웠던 소련이란 나라는 무시무시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공산주의 시민들은 다들 공장에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집단 출근과 퇴근을 하면서 항상 침울한 표정들을 하고 있을 줄 알았죠. 어깨엔 뭐 AK 소총쯤 하나쯤 있으리라고 생각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필리핀 같은 데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총을 이곳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지만은 내가 그 무시무시한 소련 땅이었던 곳에 와 있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질 뿐입니다.
왠지 문학계의 대문호께서 지나가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 주시는 연세 지긋한 악사의 모습도 꽤나 멋있습니다. 이곳을 따라 진행하면은 젊음의 거리 아르바트 거리가 나옵니다. 뭐 아이스크림 산 거야? 얀덱스 택시를 불러서 오후에 이동한 곳은 북쪽 2.5km에 위치한 포크롭스키 성당과 공원입니다. 나가면서도 꼭 성호를 긋네. 성당에 들어서니 왠지 엄숙해지더군요. 저도 잠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러시아 국교는 동방정교회라고 하는데 그리스 정교회를 모태로 비잔틴 제국의 문화와 융화되면서 독특한 건축 양식의 교회를 만들었고 러시아 정교회만의 신비주의와 엄격한 격식이 있다고 합니다. 난 이쪽으로 걷고 싶은데? 이쪽으로. 저기다 놨지. 가을 느낌이 약간 난다. 미리 죄송합니다. 지독한 영화광은 사물을 영화 장면으로 보는 버릇이 있어. 야, 이건 튜닝 많이 한 것 같은데? 야, 매드맥스식으로 튜닝했다. 야. 공원을 지나서 좀 더 걸으면은 요즘 블라디보스톡에서 핫하다는 유명한 식당이 나옵니다. 다 미리 동선을 짜놓은 것이죠. 식당 이름은 오근욕 혹은 뭐 오크욕 식당이라고 합니다. 식당은 역시 우아하고 고급집니다.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요. 킹크랩 2kg를 주문했는데 2.6kg짜리를 가지고 옵니다. 2.6kg다. No, it's too heavy. 뭐 킹크랩만 먹는다면은 주문해서 먹었을 텐데 이미 우리 그 스온앤도로가 많은 것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새우랑 가리비살이랑 양파랑 오징어인가? 치즈. 해물 들어있고 이거 제목은 뭐야? 방금 말했잖아. 뭐야? 이거 수건이 먹는 건 뭐야? 이거 라자냐. 라자냐? 무슨 라자냐? 이거 뭐 한 끼에 20만원 넘어가면은 이거 심이 오버라고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급지게 잘하지 못해서. 그래서 갖다 준 킹크랩은 주문한 2kg에서 200g이 빠지는 1.8kg짜리. 그럴 거면 눈치껏 알아서 갖다 줄 일이지. 역시 요리는 값어치만큼의 가치를 합니다. 킹크랩은 다리 조그마한 것 2개, 딸내미 눈치 보면서 먹었었고 다른 요리는 같이 했기 때문에 포만감을 만끽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얼굴 아니면 여기를 클로즈업 한 다음에 엄마 얼굴, 아빠 얼굴. 금액은 8,800루블 정도 나왔네요. 제일 셌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집으로 가는 길에 클레버 하우스에 들려서 보드카랑 안주 등 간식거리를 좀 샀습니다. 지난밤 작은 슈퍼보다는 확실히 가격이 저렴하더군요. 0.7리터짜리 벨루가 노블레스 한 병에 1,800루블 정도 합니다. 숙소에 들어와서 아들이랑 거의 다 마셔버렸습니다. 이거 3분의 1 남은 거 아니야 이거? 뭐 마시라고 있는 술을 남기면 안 되겠지요. 오래 두면 김 나갑니다. (3일) 차에는 미리 국내에서 유스키섬 투어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신청한 업체는 블라디벨이라는 블라디보스톡 전문 여행사였습니다. 마침 특별 행사 기간인지라 3만원 투어를 24,000원에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었네요.
루스키 섬은 블라디보스톡 남쪽으로 한 40분 거리에 있는 커다란 섬입니다. Песенка знакомая и мотив простой. Ой, ой, как ты мне нравишься. Ой-ой-ой-ой. 가는 길엔 극동 연방대학교도 지나갑니다. 2008년도에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러시아 최상위 우위권 안에 드는 우수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Свидание, не ходи с другой. Ой, ой, как ты мне нравишься. Ой-ой-ой-ой. Только на свидание. 루스키 섬 첫 방문지는 바틀리냐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트레킹 없이 기념사진만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토비지나 곳인 줄 알고 드론을 날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날개를 빼먹고 왔네요. 날개 진짜 안 갖고 왔어. 뭐 기술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얘기지만은 날개 없이는 드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적지인 토비지나 곳으로 향합니다. 토비지나 섬은 루스키 섬 맨 끄트머리에 위치합니다. 러시아 언니가 한국어로 쉽게 설명도 해주시고 친절하게 동반 트레킹도 함께 해주십니다. 여기서 트레킹 하겠습니다. 지금도 1시간 15분 걸려요. 이거 힘들지 않아요. 30분 걸려요. 사진 찍는 시간도 걸려요. 네, 여기 북동대학교 한국어학과 출신이시라네요. 뭐 벙커? 별로 안 반갑습니다. 벙커 하면은 30년 전 그 GOP에서 군생활 할 때 누가 똥 싸질러 놓고 간 장면이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가는 내내 옆에 이런 꽃 좀. 갈대밭이 우거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기네 얘. 이른 가을색이 물씬 풍겨져 옵니다. 그런데 상가들 바다 풍경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뭐 발해의 땅이어서 그런 건지 바다 쪽이라 기후가 온화해서 그런 건지 나무와 풀, 야생화들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뭐 우리하고 뭐 차이도 없는데 뭘 찍어?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멍게나 해삼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야, 저 독수리 아니니? 역시 들은 바와 같이 섬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바닷물도 맑고 무척 투명하네요. 우와. 제주도의 우도에 온 듯한 느낌도 드네요. 아들 너무 붙지 말아라. 그런데 이름 모를 산에 가더라도 데크가 있고 계단이 있고 울타리가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곳은 최소한의 펜스나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같이 길을 가다가 옆으로 사람을 밀어버리면 뭐 그냥 비명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다소 있는 저에게는 이런 길이 무척이나 겁이 납니다. 아들이 수십 미터 절벽 끄트머리에 덜컥 걸쳐 앉네요. 어이구, 순간 오금이 저려옵니다. 저랑 DNA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친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기암절벽이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정도로 깎여 있고 높이 또한 상당한 편입니다. 욕심 많은 우리 가족은 섬 끄트머리까지 접근합니다. 한국 사람 10대 명 정도가 같이 갔었는데 이 밑으로까지 가시는 분들은 없더군요. 내려가 보니 북한 것으로 보이는 배가 자초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 8월까지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을 때 이 배의 존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8월이나 9월 사이에 자초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같은 민족의 북한, 그것도 군부대 소속 여선인데 어쩌다가 북한 군바리들이 이곳까지 와서 조난당했을까,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루스키 섬에서 돌아왔으니 다시 시티 투어에 나서 봅니다. 먼저 늦은 점심부터 먹어야 되겠지요. 군백화점 맞은편에 세빌레바라는 식당입니다. 이것도 예약 없이 들어간 식당인데 간판을 찾느라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 무조건 현지 음식을 선호하는 편인데 러시아 전통 음식을 한 번 더 먹어보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뼈다귀탕. 샤슬릭과 보리시 그리고 푸짐하게 흰깔리를 먹었네요. 늦게 간 덕분인지 곧바로 음식이 서비스되었고 음식 맛도 좋았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분위기 또한 좋았습니다. 결론은 뭐 전날 갔던 오근육 식당보다는 이곳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었네요. 비용도 6,000루블은 좀 안되게 비교적 저렴하게 먹은 듯 합니다. 내내 틀어주던 노래도 좋았는데 그 노래 중 하나는 이 영상의 엔딩곡으로 사용했습니다. 자기네 나라 민족 우선 정책을 전신 식사를 끝내고 혁명광장에 갔습니다. 영어로는 센트럴 스퀘어, 즉 중앙광장이라는 뜻으로 블라디보스톡의 중앙을 상징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이끈 용사들을 기리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큰 도시마다 혁명광장이 있다고 하는데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후에 망중한을 즐기러 나온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1891년에 방문했던 것을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니콜라이 2세 개선문. 로마노프가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총살을 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되죠. 바로 옆에는 동화 속 그림책에서 나올 법한 아름다운 건물인 성 안드레아 성당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가 다 명소라고 불리우는데 몇십 미터 간격으로 다 몰려 있어서 걸어 다니기는 참 편합니다. 이것은 영원의 불꽃. 전쟁에서 죽어간 병사들을 추념하기 위해서 만든 상징물인데 1982년도에 만들었고 절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하지요. 뒷걸음으로 찍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 독일군 전함을 상대로 큰 활약을 펼쳤던 실제 잠수함 C-56을 박물관으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100루블. 저렴한 편이네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독일 함선 10척을 수장시켰고 4척을 파괴했다고 하네요. 3,000여 발의 그 폭탄 투척에도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행운과 전설의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네요. 바로 영화에서만 봤던 그테뉴프 기관총입니다. 실제로 보니 더욱 멋지게 보입니다. 영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밀리터리 매니아에겐 정말 희귀템이겠네요. 명소들을 돌아다니다가 얀덱스 택시를 불러서 간 곳은 코마로바 마켓 시장입니다. 식당의 킹크랩 가격이 워낙 어마무시한지라 직접 사 먹으러 왔지요. 뼈다귀 있는 거 사가는 게 낫지 않아? 킹크랩 2.8kg짜리와 봄새우, 독도새우 500g씩 1kg를 구입했습니다. 좀 저렴하구나, 그치? 6,000루블 정도 지불했네요. 납작복숭아 맛있습니다. 뭐 엄청은 아니고 달콤합니다. 급히 드론 날개를 숙소에서 챙겨 나와서 향한 곳은 오늘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독수리 전망대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한번 날려봐야지요. 저기는 없잖아. 벌써 해가 뉘엿해지고 있네요.
시동을 걸자마자 남들이 볼세라 높이 올려봅니다. Кто не знаю, распускает слухи зря, что живу я без печали и забот. 금각교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네요. Свете всех удачливее 울리다 보니 어느새 구름 속에 있습니다. и всегда 어쩔 수 없습니다. 애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솔직히 뭐 러시아 경찰들이 와서 잡아갈까봐. Я по земле хожу, хожу, и у судьбы, как все, счастье себе прошу. 금각교의 길이는 737m나 되고요. 2012년 루스키 섬에서 개최한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블라디보스톡의 상징물로 되어 있죠. 다리 밑으로는 금강만이 흐르고 있는데 금강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햇빛이 비치면은 잔잔한 바다 표면이 마치 황금불처럼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이랍니다. 좋은 시점에 촬영했지요. Точно так же я под вечер устаю и грущу, и реву иногда. Так же, как все, я по земле хожу, хожу, и у судьбы, как все, счастье себе прошу. Счастье себе прошу. Жизнь меня порой колотит и трясет, но от беды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드론과 타임랩스 찍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горький час, когда смертельно не везет. Говорю, что везет, все равно. 저녁엔 시장에서 사온 킹크랩으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충분하네. 그 정도면은. 그런데 주의사항. 비록 그릇이 속이 작더라도 따뜻해져야지. 꼭 스팀으로 데워서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데웠더니 좀 질겨집니다. 뭐 냉동인 탓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물기가 빠지니까 질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냄비에 스팀으로 다시 데우니까 좀 나아지더군요. 곰새우 정말 맛있습니다. 또 먹고 싶습니다. 엄청 큰 독도새우가 괜히 초라해 보이더군요. 뜯어봐. 양이 너무 많아서 결국 다 못 너 못 먹었네요. 먹겠으면 나 줘. 아니 사든 먹을까? 독도새우에 알이 다 있어. 이렇게 블라디보스톡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역시 한국인들이 공감할 만한 아침 식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날 남은 새우와 킹크랩을 라면에 넣고 푹 삶았지요. 이날의 아침은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라면에 킹크랩을 넣고 먹었더니 전날 먹었던 킹크랩 맛보다 훨씬 더 맛있더군요. 뭐 한국 같았으면 바로 해장하는 건데 참았습니다. 맛이 좀 어떠니? 마지막 날까지 직립보행해야죠. 별로 안 훌륭한 표정이에요. 표정. 거리에 나서니 아르바트 거리는 온통 안개에 젖어 있습니다. 나름 뭐 분위기가 멋진 아침이더군요. 슈다데이 와서 흔히들 해외에서 하는 마지막 요식행위, 즉 쇼핑을 합니다. 흔히 뭐 제 나이 때 남자들이 그렇겠지만은 저는 뭐 저런 쇼핑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남들 다 사는 당근 크림, 뭐 할머니 레시피 등 그런 걸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향한 곳은 군백화점 안뜰입니다. 원래는 일정 계획에 넣지는 않았던 곳인데 점심 식사 전에 시간이 좀 나더군요. 어쨌거나 비까지 와서 좀 정치가 더 있는 편이지. 풍경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름답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유럽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커피향처럼 진하게 풍겨져 나오는 곳이더군요. 때마침 이슬비까지 살짝 내려주니 프랑스 흑백 영화 같은 감성, 로맨틱이나 센티멘탈을 찾기 좋은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여기야 여기. 드디어 우리 여행의 마지막 코스인 평양관에 들렀습니다. 한낮인지라 택시가 많이 막혀서 얀덱스 택시가 돌고 돌아서 갔지만은 왠지 꼭 방문해야 할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면은 평양냉면을 꼭 먹고 싶었고 충주의 그 단골식당 세터민이신 청진 아줌마에게 꼭 맛에 대한 소감을 전달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지요. 아내는 명태조림을 시켰고 딸은 육회, 그리고 아들은 소고기 구이를 시켰습니다. 저는 당연히 평양 소주지요. 냉면 맛엔 조미료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텁텁하지만 쫄깃하고 제대로 된 맛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일단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평양 소주가 너무 맛있어서 와이프와 아들이 많이 뺏어 먹는 바람에 2병이나 시켰네요. 한 병에 1,000루블 하니까 소주값만 2,000루블. 그래도 충분한 가치를 준 기가 막힌 소주 맛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다시 가게 될지는 망설이겠지만은 블라디보스톡 여행 참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유튜브로 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 영상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구독과 좋아요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에필로그는 마지막 엔딩에 몇 자 적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Просто наступил наш судный день, а мы его не ждали и делили поровну ночи. Если ты не знаешь, как же быть тебе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 в мои глаза, увидишь точно. Но не было печали, просто наступил наш судный день, а мы его не ждали и делили поровну ночи. Если ты не знаешь, как же быть тебе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 в мои глаза, увидишь точно, увидишь точно, увидишь.